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8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제 닉네임에 걸맞게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할까로 잡아봤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두 분은 평소에 물론 뭐 제가 좀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 평소에 좀 철학 공부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고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고 음. 또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기도 하고 예. 하지요. 예.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예. 철학서를 열심히 읽고 성찰하기보다는 내 삶이 철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내 삶이 문제가 많아서 네. 우리 전에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잠깐 안 했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살지? 네.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죠. 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죠? 이런 예. 얘기 우리 그죠? 술 한잔 네. 하면서 가끔 그쵸. 했던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나는 그죠? 인생의 목적, 방향에 대한 음. 질문이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건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어쨌든 근데 철학이 이제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장인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철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긴 하나 결코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철학적인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결코 철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말씀에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쵸. 경험 많이 했다.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한 번쯤은 다 고민해봤다. 그쵸. 이런 거지. 예. 그걸 뿌리 깊게 찾아 들어가서 왜 그런지 또는 답을 좀 찾으려고 그쵸. 하는 노력은 일반인은 예. 그죠? 껌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철학에서 얘기하는 경험론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예. 자기의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좀 일반화시키려는 경향 정도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철학을 좀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제가 이제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할까인데 어떠세요? 두 분은 철학 공부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주로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고민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뭐 스스로 못 찾아서 그렇죠. 그런 답들을 얻을까? 그리고는 답을 주는 것 같은 멘트들이 주로 이제 철학과 그렇죠. 관련된 철학자들의 그렇죠. 이야기 속에 많이 들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감동도 하고 뭔가 결심도 하고 삶의 의미가 찾아진 것 같은 착각도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이 사람 철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철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막상 그들이 한 책을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렵다. 그죠? 네. 어렵다. 그죠? 예. 돈이 좀 있었으면 그런 의문이 있을 때 철학관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조금 더 심플한 답을 얻고. 그렇죠. 또 오해가 철학관이고 철학인 줄 알고 그죠? 그 작두님은 철학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자유님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읽어내기가 참 어려운 거. 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많은 의문과 답을 좀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현실의 바닥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을 쫓으려면 고단해 또는 불편한 진실에 자꾸 마주해야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플 때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현실과 약간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느껴지고 있고 그죠? 또 하나는 그 얘기가 맞는데 따라하자니 현실을 너무 저버려야 될 것 같기도 본질을 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예.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이 모든 것들에 기저에 있는 것들이 불편한 걸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항도 좀 하게 되고 그죠. 나의 불편한 현실, 좀 너무 진실된 얼굴을 까발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거죠. 들어서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뭐 이러면 너의 무지함을 알아라. 뭐 이렇게 하면 미치겠는 거지. 그죠. 너의 본능이 저열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지. 이런 거라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 철학이 자기의 내면이나 맨 얼굴을 직면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죠? 예. 근데 어떠세요?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직장인들한테 철학 공부는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힘드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드니까. 엔드. 좀 본질적인 해답을 좀 찾기 위해서. 힘들고 아주 사소하게는 직면하는 문제가 너무 과하지요. 많은데 대충 피해만 가. 근데 어떤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좀 회피만 하다 보면 결국 피할 데가 없는 거죠. 피할 그죠? 데가 없이 용건을 직면하는 걸려서.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런 직면하는 문제 저는 제일 큰 건 이거라고 봐요. 수없이 많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나름의 생각의 깊이가 있는 뭔가의 그 베이스 바닥이 좀 있는 가운데서 이걸 판단하는 거냐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마치 그 빙산 모델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느냐 아니면 저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본질까지 본 후에 판단을 내리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죠? 좋습니다. 자유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인들한테 철학이 왜 필요할까요? 저도 뭐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주로 이제 제가 뭔가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졌을 때 뭔가 방향성을 잃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책이든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용기를 얻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하는 건데 철학 공부를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대학의 학부의 철학과처럼 특정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을 연구해서 뭔가를 하는 걸 철학 공부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삶하고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지만 철학 공부라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정의를 해보면 그냥 이런 거죠. 철학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잠시 멈춰서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요게 이제 철학 공부인 거고. 좋은 정의 같아요. 철학자들은 단지 우리의 가이드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가 메인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시간이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모든 인간들한테 다 필요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작두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많은 직장인들이 죽겠다 살기 힘들다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하는 시간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철학 공부라고 치면 그 시간은 잘 안 갖고 좀 더 쉬운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푸념 내지는 공감 하소연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위로,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로 어쩌면 생각하는 시간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두 분 말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학 전공자도 아닌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이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건 늙은이건 철학을 탐구해야 한다. 그죠? 이러면서 철학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뭐 에피쿠로스 말고도 수많은 학자들이 철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도 철학은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대체로 철학을 공부를 하려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텐데 먼저 에피쿠로스 아까 그죠? 젊은이건 늙은이건 철학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그 주장을 했던 에피쿠로스의 답변은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답변이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철학이 없으면 헛된 욕망이나 불필요한 쾌락을 탐닉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가령 즐거움을 위해서 마약이나 대마초에 손을 대면 일시적으로는 쾌락을 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자극에는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큰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철학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든 예가 나네. 아 그래요? 아니 마약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온갖 쾌락과 뭐 이런 걸 담닉하다가 지금까지 오셨다. 뭐 이런 말씀 같아요, 그죠? 이꼬라지가 됐다 이 예.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철학이 없어서 마음의 건강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온갖 번뇌에 휩싸여 있고. 맞습니다. 노르웨이 철학자 군나르 시르베크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지성적인 짐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과 친숙해지는 편이 좋다. 이해되셨나요? 지성적인 짐의 일부 이런 얘기를 쓰니까 사람들이 철학을 멀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성적인 짐의 일부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죠? 시르베크의 말은 네. 이제 일반인들도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이제 살면서 철학적 성찰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편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지성적으로 짐을 져야 될 때가 좀 있어요. 살면서 대립되는 관점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령 우리나라만 해도 무상급식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닌 게 좋을까.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듯이 대학 그 진학에서 입시에서 정시를 넣어야 하나 수시를 넣어야 하나 이거 엄청 지금 대립되고 있죠, 그죠?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하나 늘려야 하나 아니면 일부는 남겨둬야 되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답이 있으면 찾았겠죠. 그렇죠. 논의도 안 했을 그죠? 거고. 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의 관점의 사람들끼리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깊이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와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그것과도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 관점들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고 최선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자기와 다른 관점을 보고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하는 행위를 뭐라 부르냐 이러면 철학적 성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성찰이란 어떤 주장이나 관점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한지를 묻고 따지는 과정인데 이때 이제 필요한 건 뭐냐 이러면 각자의 주장이 뒷받침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야만 보다 확실한 인식에 이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이 철학적 성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대할 때 이런 철학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렇죠. 서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주장보다 사실은 근거의 타당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철학적인 자세일 텐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TV 토론회 같은데 보면 주장이 막 대립할 때 보면 이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잘 보면 근거조차도 자기가 주장이 맞게끔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것만 뽑아오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TV 토론에 이제 그런 근거를 대기도 하는데 요즘은 보세요. 근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입장만 반복하는 경우가 더 많죠. 협상 상황에 갈등 상황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라고 저는 딱 보는데 주장만 난무해. 이유도 없어. 또 이유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합의를 볼 마음이 있는 거냐 이건데 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장만 그렇죠. 꺼내놓고 이유도 얘기가 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벌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주장이 좀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 철학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그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자기 주장만 반복하게 되죠. 그 결과 상대를 경멸하거나 독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건 뭐 거창한 철학자 누구 얘기를 안다 이걸 떠나서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조망해서 보다 제대로 된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이나 사유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철학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실은 안다고 믿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하고 안다고 믿는 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 건 설명할 수 있는 것, 안다고 믿는 건 설명할 수 없는 것. 오, 그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다고 믿는 데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에 불과한 걸 마치 진리나 진실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머리카락에 좀 장난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온갖 색깔로 염색해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어른들 중에는 아니 자기 머리에 무슨 장난질을 치는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좋지 않게 보고 좀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반응은 철학적 성찰의 결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겠죠. 예. 예. 이런 게 전형적인 꼰대질이죠. 그죠? 꼰대질인데 이제 철학적 성찰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꼰대가 가장 빈약한 게 철학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방금 이 주장에 대해서도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죠? 합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젊은이를 향해서 자네는 왜 그렇게 자기 머리에 심한 장난을 하는가 하고 어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젊은이는 이렇게 묻죠. 왜 염색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 염색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을 한 젊은이는 지금 이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에 대해서 어떤 어른은 야 어른이 시키면 군말 없이 따라야지 왜 그렇게 말대꾸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염색을 하면 염색약에 포함된 PPD라는 화학물질 때문에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안면 부종이나 실명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더 철학적이에요? 앞 사람은 그냥 일반인, 뒤에 있는 사람은 의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철학이 아니라 의학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의사여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여담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의를 가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젊은 직원이 일을 뭔가를 하나를 시켰더니 이 일을 왜 제가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마땅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말았대. 그렇죠. 진짜요? 실제 그런데 이제 그 정도면 꼰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얼마 전까지 누가 이렇게 시키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생각 없이 일을 했는데 걔가 그걸 물으니까 나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앞서 얘기한 사례로 보면 후자 쪽 사람이 훨씬 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후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는 그죠? 야 어른이 시키면 군말 없이 따라야지 왜 그렇게 말대꾸야라고 얘기하는 분은 주장의 근거를 대지 못한 채 자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건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 시각에서 사태를 조망한 후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수준 높은 사유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어쨌든 철학을 해야만 좀 제대로 된 생각 혹은 뭐 높은 수준의 생각이라는 것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철학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의 목적은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에 있다. 결국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에 대한 논리를 갖추는 행위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철학적이지 못한 생각, 다시 말해 논리를 갖추지 못한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령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한국에서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주장,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라는 주장은 철학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네.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네. 그렇다고 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철학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그쵸. 같아요. 물론 우리가 철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러면 상대방 관점을 좀 이해하려고 하느냐, 또 나의 관점에 대해서, 내가 주장한 관점에 대해서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관점을 좀 도외시하거나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르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라는 주장은 주로 이런 사람한테 할 거 아니에요. 전 대학 가기 싫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내 적성에 맞는 일 할래요. 뭐 이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한국에서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견 뭐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철학적인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죠. 한국에서는 가급적 대학을 나오는 편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함께 근거까지 언급을 합니다. 해서 상대방은 그 주장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 결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되고요. 그러고는 그렇게 되면 받아들일 확률도 꽤 높아지는 거죠. 예. 요즘에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제 기억에 옛날 부모님들은 이렇게 안 하고 살아보면 알아. 뭐 이렇게 그냥. 그렇죠. 네가 인생을 난 몰라서 지금 그래. 어떻게 알아라는 그렇죠. 얘기야. 저는 약간 좀 이 얘기에 반대 생각인데, 옛날 부모님들은 자기가 많은 걸 배우거나 상대적으로 지름길로 가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쉬엄쉬엄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요즘에 배운 부모들이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더 강요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두 분 다 동의를 하는데 자유님 얘기처럼 요즘 부모들은 요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거가 계속 질문이 여러 번 들어가면 궁색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유인님이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뜻이지. 예. 평균적이지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내가 경험해보고 너 대학 안 가면 큰일 나 임마. 네. 내가 살아보니까 알아. 이런 그렇죠. 얘기들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적 사유를 한다, 철학적이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까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철학적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좀 유연하게 만들 수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참 예, 중요한 그렇죠. 예.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의 근거까지 내세우고 타인에 대한 주장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버트랜드 러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멸은 공감을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되며 숭상은 비판적 태도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철학적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경멸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숭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평소에 자기 주장에 대한 논리적 명료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겪는 일도 적고 이견이 생기더라도 좀 쉽게 좁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이런 거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지 네.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쵸? 인간들 생각이 있는 거야. 다 그렇게 네. 느끼실 텐데 저도 요즘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슈, 대립되는 이슈로 TV에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참석자들이 상대방 관점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근거 없는 자기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철학적이지 않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뭐 100분 토론이는 뭐 간에 시간을 주고 해도 의견 좁히지도 못하고 합의도 이르지도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일수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플라톤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철학을 배워야 하고, 그죠? 또는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좀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나는 평소에 얼마나 철학적 성찰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자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이게 뭐 진짜 누구 얘기를 막 읊어대는 거가 네. 철학이 아니라 네. 우리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이견이 있죠. 이걸 어떻게 의견 교환하고 좋은 최선안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도 역시 유연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을 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거기에 철학 공부도 역시 큰 몫을 한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은 갖게 되네요. 예. 이 사람들이 철학이 막연하게 뭐 필요하고 중요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많이들 할 텐데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어쩌면 도대체 철학이 왜 필요한 거야? 뭐가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저희 그 팟캐스트의 목적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이기도 할 텐데 그런 철학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할까요? 예.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 아주 간단하게 네.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뭐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네. 설명해봐라. 그렇죠. 네, 설명해봐라. 끝. 네. 네, 자연님. 아 이건 뭐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네. 같아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이렇더라고요. 뭐 철학하라,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아, 예, 좋습니다. 실제 저희 동의를 합니다. 예. 오늘은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젊은이건 늙은이건 철학을 탐구해야 한다 하면서 철학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굿나르 시르베크는 일반인들도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살면서 철학적 성찰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는 살면서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이때 철학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독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건 자기 생각에 대한 논리를 갖추는 행위인데요. 동시에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조망하여 보다 제대로 된 인식에 이르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철학적 성찰을 하는 사람은 타인을 경멸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숭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 주장에 대한 논리적 명료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겪는 일도 적고 이견이 생겨도 쉽게 좁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